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주식의 끝은 어딜까라는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고 그 방법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장기 투자를 몇 년간 할 수 있는 멘탈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단기 스윙을 좋아하는 빠르게 돈을 벌고자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뭔가 이거다 하는 엄청난 기법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방황을 하지만 결국 세상에 완벽한 기법은 없습니다. 다만 실패 확률을 줄여나가는 과정 속에서 본인만의 주식 매매 데이터를 쌓아서 마지막에는 비중 조절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식 투자가 편해지는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주식 초반에는 많이들 보시는 보조 지표들도 써보다가 스토캐스틱이라는 기법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떠한 기법이든지 최종 관문이 바로 비중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맨 좌측부터 하루 두 캔들 나오는 정규장 4시간 차트와 일봉 그리고 2일봉 순입니다. 역추세 매수가 아닌 상승 추세 중 매수할 때는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3개의 타임프레임이 모두 이동평균선 정배열인 상태에서 매수받는 게 설령 초반 매수에서 내가 물리더라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첫 매수에서 너무 큰 비중만 안 들어가면 큰 수익금을 얻지 못할지라도 본전으로 탈출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매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엔 비중에 대한 마지막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오라클이라는 종목입니다. 9월 29일 월요일 장에서 정찰병 정도 비중을 들어갔습니다. 근거를 있어야 합니다. 4시간 차트 소파동이 바닥권이고 일봉도 2일봉도 소파동 바닥권이니까 일단 들어갔습니다. 다른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여기서 반등에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처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맨 좌측 4시간부터 소파동 바닥권의 하얀색 지지라인을 터치합니다. 1차 매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위로 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때처럼 첫 매수 지점에서 한 배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나면 첫 매수 자리에서 비중을 많이 들어가고자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종목에 1,000만 원을 투입할 생각이다. 1차 매수 자리에서는 10%, 그리고 2차 매수 자리는 일봉으로 할지 2일봉으로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기왕이면 최소 마이너스 5% 이상 혹은 마이너스 10% 정도 되면 2차 매수를 할 것이다. 단 2배수 상품이라면 조금 더 비중 조절에 대한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4시간 차트 기준에서는 소파동 바닥권이나 하얀색 슈퍼트렌드 지지라인 터치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일단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역추세 중일 때 매수한 물량을 4시간 차트 기준에서 매수 포지션에 올 때까지 홀딩해 볼 수도 있는 인내심도 생깁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4시간 차트 기준 첫 매수 자리에서는 투입할 시드 대비 너무 큰 비중은 리스크가 큽니다. 결국 어떠한 상품이건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또 찾아오니깐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매수 자리였다 조금만 사봐야지. 그런데 폭등합니다. 또 매수 자리 옵니다. 또 조금만 샀더니 폭등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비중이 본인도 모르게 더 커져갑니다. 하락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크게 물리면 회복할 수 있는 시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큰 하락을 보는 건 아니지만 나스닥은 신이 돼버린 상태라서 어차피 물려도 상승할 거야 라는 세뇌가 커져가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기업에 몇 년간 장투할 생각이라면 제가 조언해 드릴 건 없겠습니다. 오라클은 이때 실적 발표라는 예측 불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운이 나빴던 케이스도 봐야 합니다. 상승하기 좋은 케이스만 보면 비중이 상승에 대한 좋은 쪽으로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개별주 같은 건 실적 발표 전에 매수하는 건 별로 좋아라 하지 않습니다. 실적 발표는 예측이 불가능한 너무 큰 변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코인베이스와 스트래티지가 하락에 대한 좋은 케이스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첫 매수 자리가 왔지만 실적 발표 하락으로 급갭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오히려 천천히 계단식으로 떨어지지 않고 갭락이 나왔기 때문에 2차 매수 받기가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그러면 1차 매수 자리에서 갭락이 나왔을 때 2차 매수만 했더라도 레버리지 상품이라도 탈출이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1차 매수 자리에서 너무 큰 비중을 들어갔다면 급락이 나왔을 때 무섭겠죠. 물 잘못하면 시드가 말라버릴 테니깐요. 현재 주도주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소파동이 한 번만 더 떨어져주면 매수해볼까 했는데 아쉽게도 위로 싸버렸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테슬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매수 원칙을 정한 기준에서라면 말이죠. 기다리는 자리에 안 오면 말고 다른 종목 찾아서 떠나면 되는 겁니다. 특정 종목에 목매달면서까지 매수할 거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또 다른 정찰병 비중 투입한 종목입니다. 템퍼스 AI입니다. 4시간 차트 기준 소파동 바닥권에 지지라인도 터치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일봉에서도 바닥권에 다가갑니다. 물론 여기서 전고점까지 바로 가줄지 아니면 더 떨어져서 이일봉 지지라인이나 42평까지 밀지는 저도 모릅니다. 1차 매수 자리에서 매수받고 기다립니다. 전고점까지 가던가 혹은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면 만족하고 매도하던가 그게 아니라면 좀 더 크게 떨어지면 그때 추매하면 되지라고 말이죠. 여기서 상승 패턴 일명 돌파 추매를 배워두면 좀 더 비중을 키워서 상승할 때 수익금을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기법이던 성공과 실패를 한 끗 차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경험치를 쌓고 나서 돌파 추매까지 해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SOXL로 끝내겠습니다. 저번 주에 4시간 소파동 바닥권이 아니었음에도 슈퍼트렌드 지지라인을 터치하면서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때 매수하긴 했는데 당연히 큰 비중은 아닙니다. 어제 고점이 나와서 오늘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큰 비중이 아니라서 오히려 더 떨어져서 비중이 더 커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안 떨어지고 위로 더 쏘면 어떡하지? 수익 나면 그만입니다. 큰 비중 못 들어가서 아쉬워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SOXL 상품이 고점을 더 올리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최근 저점을 이탈한다면 일봉상 지지라인 29에서 30달러 정도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혹은 이일봉 기준 지지라인까지도 밀고 나서 브레이크가 걸릴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제 기준에서 1차 매수 받은 물량은 더 크게 위로 쏘지 않으면 매도 안 하고 기다립니다. 추가로 저점을 깨서 일봉상 혹은 이일봉상 소파동이 바닥권이나 지지라인을 터치할 때 얼마의 비중으로 추매를 할지 그것 말곤 딱히 이제는 차트 백날 쳐다봐야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에 완벽한 기법은 없습니다. 다만 실패를 줄여나가는 과정 속에서 본인만의 매수 포지션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에는 비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막말로 SOXL 4시간 기준 지지라인 터치했을 때 비중을 더 크게 들어갔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과연 그렇다 하더라도 월요일에 풀매도 했을까? 풀매도 했는데 더 올라갔더라면 결국 수많은 변수의 변수를 최대한 배제하고 하락할 때의 대응이 주식으로 오랜 기간 우상승으로 계좌를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